안녕하세요, 크루님. 승객들이 늘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우리 카카오티 브랜드 택시 크루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편안한 이동의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크루님의 서비스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운행하는 순서에 따라서 퀴즈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메모지를 준비해서 같이 퀴즈도 풀고 올바른 서비스 방향에 대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승객의 출발지가 너무 멀리 있는 경우 전화로 양해를 구하고 취소를 부탁한다. 우리 크루님들 어떻게 체크하셨나요? 정답은 X입니다. 카카오티 브랜드 택시는 기본적으로 승차 거부가 없는 택시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죠? 카카오티 브랜드 택시는 호출 승객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크루의 차량이 자동으로 배차되기 때문에 승객의 출발지가 멀리 있다고 승객에게 전화해서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엄연히 승차 거부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예시와 대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승객의 출발지에서 먼 거리에 있는 콜이 잡혔습니다. 약 10분 정도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미리 전화를 드리면 어떨까요? 카카오 택시 기사입니다. 콜이 조금 멀리서 잡혀서 약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꼭 말씀을 드려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승객이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 취소해도 될까요? 라고 하신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크루님들이 먼저 취소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둘째, 이동 중에 갑자기 사고나 차량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을 할 수 없겠죠? 이런 경우 운행이 어려운 사항을 고객에게 전화로 잘 설명해 주세요.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말 부득이한 상황 말고 크루님이 먼저 취소를 유도하는 등의 승차 거부를 해서 관련 민원이 각 지자체에 접수될 경우에는 크루님들께 약 2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콜 거절 또는 콜 거부 취소는 안 됩니다. 운행이 어려울 때는 반드시 앱에서 콜 멈추기 버튼을 눌러서 사전에 콜을 멈춰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승객 출발지 도착 후 승객이 없다면 바로 손님 신고 후에 다음 콜 운행을 시작한다. 정답은 아시겠죠? 네, X입니다. 출발지에 승객이 없을 경우 출발지 기준 100m 내에서 적어도 3분 이상 대기하시고 손님 신고 버튼이 활성화되면 그때 눌러주셔야 합니다. 손님 신고를 하기 전에 승객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기 중입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사무실에서 택시를 타러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잘 안 잡히거나 집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가스불을 껐나? 하는 마음에 어떤 경우는 1, 2분 정도 늦을 수도 있는데요. 탑승하려고 밖에 나왔는데 크루님이 출발지에 계시지 않는다면 승객들은 당황할 겁니다. 그것도 못 기다려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곧바로 민원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는 충분히 승객이 탑승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대기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크루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정해진 대기 시간은 꼭 지켜주세요. 주정차가 어려운 곳에서 무작정 기다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처 100m 이내에서 천천히 배회를 하시거나 차량을 정차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대기하셨다가 승객이 탑승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세요. 전화나 앱 내 메시지를 통해서 어디서 대기하고 있는지 승객에게 전달하면 더욱 좋겠죠? 이렇게 100m 이내에서 3분 이상 기다렸는데 손님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 손님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 번째 퀴즈 읽어볼까요? 승객의 수화물이 너무 크면 우겨 넣어서라도 일단 손님 탑승을 돕는다. 정답은 X입니다. 가끔 당황스러울 수 있는 큰 수화물을 가진 승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블루나 블랙크루님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크기거나 벤티크루님의 경우에는 이삿짐처럼 큰 물건과 함께 승객이 탑승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중히 상황을 설명드리고 승차를 거부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화물의 기준이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거나 악취가 나는 짐, 20kg 이상의 짐, 가로 세로 높이 35cm 이상의 짐은 승차 거부가 가능한 화물입니다. 또 서울시 운송사업약관에서 규정하는 운송 거절 가능한 수화물도 있는데요. 이삿짐이나 부피가 큰 가구 및 전자제품 역시 승차 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화된 캐리어나 골프 가방은 예외입니다. 이렇게 수화물에 의한 사고 위험 및 차량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탑승 제한이나 승차 거부가 가능합니다. 무리한 탑승 요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운행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린 후에 정중히 승차를 거부해 주시는 것이 올바른 대처법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만약 승객이 해당 상황을 납득하셨다면 기사 앱에서 손님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콜을 종료합니다. 하지만 납득하지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린 후 승객에게 동의를 구하고 해당 짐 사진을 찍어주세요. 승객의 민원 시 민원 소명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사진이니 잊지 말고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을 시작하기 위해 승객을 태우러 가시는 길은 편안하셨을까요? 이제는 운행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퀴즈와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한 친절한 서비스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승객과 함께 탑승한 상태에서 친절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객이 탑승하면 인사하고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건넨다. 과연 친절한 서비스일까요? 어떻게 체크하셨나요? 아닙니다. 카카오티 브랜드 택시는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승객이 먼저 질문을 하면 친절하게 아는 범위 안에서 크루님이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편안한 대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현대사회가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데요.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업무적이나 사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승객이 탑승 중에 바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티 택시를 타는 그 순간 나는 혼자만의 편안한 시간을 갖고 싶다는 승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 넘는 이동을 하는 순간에 승객에게 조용하고 쾌적한 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승객은 아무런 표현을 안 하지만 속으로 크루님께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 종교, 연애, 나이 등의 개인적인 사생활 이야기는 예민할 수 있고 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대화는 참아주세요. 승객이 원하는 것은 빠른 도착이므로 내비게이션 경로보다 더 빠른 길이 있다면 자유롭게 경로를 변경하여 운행한다. 정답은 X입니다. 탑승하기 전 승객은 카카오티 앱을 통해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를 미리 확인하고 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리 생각한 경로와 중간에 가는 방향이 달라진다면 당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크루님이 아시는 더 빠른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기사님, 저희가 가는 방향이 이쪽 길인가요? 라고 되묻게 되면서 작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 요금을 청구하기 위해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또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주요 이슈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내비게이션 경로에 따라서 운행을 해주세요. 크루님도 이런 불만이나 민원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저는 내비게이션 경로대로 운행했습니다 라고 말해주세요.
만약 내비게이션 경로가 조금 이상하거나 큰 길을 두고 골목길로 안내한다고 판단되실 경우 승객에게 꼭 사전에 해당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운행 경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안내를 해주세요. 또한 도로에 공사 중일 경우에는 경로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안내를 해주신다면 서로 오해는 줄이고 정확한 안내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또 다른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승객이 원하는 경로가 있더라도 내비게이션 경로대로만 운행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카카오티 브랜드 택시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배운 내용이 있는데요. 승객이 경로에 대해 물어보셨을 때 원하시는 경로가 있으시면 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는 거 배우셨죠? 승객이 요청하는 경로가 있다면 원하시는 경로대로 주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5개의 항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1번, 승객의 출발지가 멀리 있더라도 부득이한 상황 외에는 승객에게 취소 유도를 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벌금 20만 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 승객 출발지 도착 후 승객이 없다면 100m 이내에서 적어도 3분 이상 대기한 후 손님 신고 버튼을 누른다. 승객뿐만 아니라 크루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3번, 고객의 수화물을 실을 수 없다면 상황을 설명하고 정중히 승차를 거부한다. 승차 거부가 가능한 수화물의 기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탑승 인원 초과, 물건만 보내겠다는 경우, 케이지 없이 반려동물과 탑승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승차 거부도 가능하니 기억해 주세요. 4번, 승객이 탑승하면 인사 후 불필요한 대화를 먼저 건네지 않는다. 정치나 종교, 결혼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사적 질문들은 더더욱 삼가주셔야 합니다. 5번, 내비게이션 경로에 따라 운행한다. 다만 승객이 요청하는 경로가 있을 경우 들어주세요. 부득이하게 경로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승객에게 사전에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루님들 어떠신가요?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이라 지금까지 쉽게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그럼 이어서 남은 3개 퀴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빠른 도착을 위해 과속, 차선 변경 등 불법 운행이 필요할 땐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 당연히 정답은 X입니다. 난폭운전, 위험한 운전 습관은 아주 큰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이, 난 난폭운전 안 해 라고 지금 자신하고 계신가요? 난폭운전에는 과속, 급차선 변경, 클락션 사용, 급제동 및 급출발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 모두 포함입니다. 잘못된 이런 작은 운전 습관들이 결국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빠르게 가는 것을 선호하는 손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안전하게 원하는 곳까지 도착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기 때문에 빠른 운행보다는 안전한 운행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크루님과 승객, 그리고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승객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러한 난폭 운전, 불법 운행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만약 승객이 급한 일이 있어서 불법 운행을 요구하셨다면 그 상황에 대해 먼저 공감을 해드린 후 불법 운행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 차근히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부당한 요청을 들어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평점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페널티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도 기본을 지켜서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 장기적인 운행 습관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급하게 연락을 확인해야 할 경우 운행 중 스마트폰을 조작해도 된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겠죠. 이 또한 정답은 X입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전체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입니다. 전방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잠시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작은 행동들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도로 위에서 운행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경우 6만 원 이상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 핸드폰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십니다. 그런데 전자기기는 간혹 돌발 상황을 만들어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행 중에 크루님들 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앱 오류라고 하죠. 갑자기 이런 상황이 닥치면 크루님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앱을 빠르게 고쳐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운행 중에는 핸드폰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이런 경우에도 운행 중 휴대폰 조작은 금지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잠시 승객에게 양해를 구한 후 정차해 주세요. 그리고 파트너 운영센터에 오류 사항을 신고해 주세요. 센터 전화번호는 1644-8830입니다. 불편 사항은 연락 주세요. 이외에도 운전 중 반드시 스마트폰을 조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동일하게 승객에게 양해를 구한 후 잠시 정차해서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운행 전, 운행 중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죠? 승객 하차 시 지켜야 할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골목길 또는 아파트 단지 내 주행은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근처에서 승객의 하차를 유도한다. 정답은 X입니다. 승객이 택시를 타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곳까지 편하게 가고 싶다고 느끼기 때문에 진입이 가능한 곳이라면 승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행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소화전, 교차로 주변 5m, 버스 정류소 주변 10m, 횡단보도 근처 등의 위험한 곳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진입 금지인 곳까지 진입을 원하는 요구 역시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하 주차장, 아파트 단지, 골목길과 같이 운행이 가능한 곳들은 승객이 원하는 곳까지 편히 모셔다 드려야 합니다. 문에서 문으로, 우리 도어 투 도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친절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까지 들어가는 것이 조금은 귀찮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운행 거리만큼 요금이 청구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드릴 수 있는 요구입니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승객에게 기분 좋은 운행 경험, 기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운행을 마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승객이 빠른 도착을 원할지라도 과속, 차선 변경 등의 불법 운행은 절대 하지 않는다. 위험한 운전 습관, 불법 운행은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운행에 더 집중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 약속했습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도 말씀드렸고요. 급하게 연락을 확인해야 할 경우라도 운행 중 스마트폰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 앱 오류 등의 돌발 상황 시 승객에게 양해를 구한 후 잠시 정차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해 주세요. 이 또한 어길 시 처벌이 있었어요. 6만 원 이상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골목길 또는 아파트 단지 등 진입이 가능한 곳이라면 승객이 원하는 곳까지 편하게 모셔다 드린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운행 거리만큼 요금이 청구되니까 승객이 원하시는 곳까지 안으로 들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크루님들, 이렇게 퀴즈도 풀고 설명도 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조금 틀리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 새롭게 배워가시면 됩니다. 이번 점검하기를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잘못 지켰던 것들, 혹은 이런 것들은 친절이라고 생각했는데 카카오티 브랜드 택시를 운행할 때는 친절이 아닐 수도 있는 행동이었구나라는 것들 느끼셨나요? 오늘 배운 내용들 사실 하나씩 살펴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크루님의 기본을 바탕으로 한 친절한 서비스는 곧 승객의 매너 있는 태도로 돌아오게 될 테니까요. 승객도 크루님도 기분 좋은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는 크루님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